2월 19일 수요일 잠금해제 출발합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10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이 263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그 상승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2700선 돌파가 가능할까 기대감을 가득 가져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3월 즈음에 3000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오늘 시장에서 어떤 힌트를 줄지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자세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우선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좋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전반적인 강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강력한 상승세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강세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10% 넘는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또한 오늘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에 이렇게 다시금 반등을 하나라는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에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제약바이오, 자동차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관세를 25% 이상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 낙폭을 좀 회복하고 현대차, 기아 1% 넘는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하고 계실 부분이 바로 LS 그룹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LS 일렉트릭이 지금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이 오늘 장중에는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나오고 있는 LNG 관련주 중심으로 지금 조선 기자재의 강세가 체크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오늘 방송 중에 종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특히나 또 코스피가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러한 시장 안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앞서서 저희 지난 종목을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12일에 살펴봤던 종목 바로 두산인데요. 고가 기준으로 20%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 안에서 강력한 흐름을 보였죠.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저희는 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어제 너무 강력하게 상승했던 탓인지 오늘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두산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잘해야죠. 네, 잘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잘해야 되는데 네. 일단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그동안 막 플레이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일단 잠시 멈춤, 다 그쪽으로 또 몰려가는 분위기죠. KGC의 수급 쏠림을 또 한번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화그룹이 거의 이제 시장에서 뜨거운 쪽이었었죠. 네, 그러면 요즘엔 또다시 원자력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또 두산의 실질적인 전자사업부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다시 또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잠시 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단기 매물 소화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또 무시 못하는 또 중견그룹 중에 하나니까 한화, LS, 두산 그러니까 3파전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조정 시에는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 한쪽이고요. 지금 현재는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또 많다 그러면은 살짝 줄였다가 줄인 비중을 다시 언제쯤 살까라고 노려보시는데 아마 지지권은 지금 한 33만 5천 원? 이 정도까지 이 밑으로는 크게는 안 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자리 보시고 또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고 있는 조정처럼 소폭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중도 조절해 보시고 지금 한화 그리고 LS 두산까지 전반적인 그룹주의 강세 어떤 그룹이 강력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주목해 볼 좋으면 종목 첫 번째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CC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통적인 이 자재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는 신성장 부분에서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소재 부분에서도 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KCC가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키워드로 오늘 살펴보면 좋을지 KCC의 첫 번째 키워드 잡아보겠습니다. 네, 실리콘 사업부입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도체 소재단에서도 힘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 실리콘 사업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요즘 네. 시장 분위기가 뭐 오늘은 그냥 반도체 2차 전지한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예, 근데 지금 KCC도 살펴본 가장 큰 포인트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건축 쪽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쪽보다 좀 다변화된 실적과 함께 약간 시클리컬 업종들이 막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쪽에 변화를 봤었을 때 충분한 성과를 내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다시 레벨업이 돼가는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쪽에서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인트죠. 건축 자재 뭐 이런 쪽에 대한 강점이 있고 게다가 실리콘은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실리콘 사업부가 이제 돈은 아직 못 번다라고 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약간 턴어라운드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첨단 소재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냥 알고 있는 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종목 그런 쪽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 사업부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의 성과를 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은 이제 쫓아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과거에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초 실리콘 쪽에서만 대응하다가 이걸 확산시키기 시작합니다. 돈 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에서 전기차, 2차 전지도 되는데, 예. 그리고 또 항공우주, 요즘 또 뜨거운 쪽들이죠. 네, 거기다가 5G 같은 쪽까지도 연결시켜서 고급 실리콘 쪽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이쪽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강력하게 보여지는데 또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면 좋을지 KCC의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의 반도체에 이어서 조선업 모멘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잡아주셨어요. 확실히 최근에 친환경 기술력의 힘을 얻어서 조선업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배가 아파트 뭐 한 동 두 동이 아니죠. 이렇게 네. 큰 거의, 쪽이죠. 거기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밖에만 아니라 내부도 들어갈 내부에도,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이 도료 부문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도료사업부가 한 전체 매출의 한 23% 차지하는데 이게 한 뭐 1조대 가까이 되는 비중입니다. 거기다가 선박용이 그중에서 한 25% 차지하게 되면 어떤 꾸준하게 업황이 호조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요 도료 사업부가 페인트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인터배터리 아시죠? 인터배터리 행사 가게 되면 페인트 업체들이 총출동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왜 그럴까요? 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화학 기반에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2차 전지 쪽에서의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도 계속 또 노려봐야 될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에 대한 종목들의 변화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렇게 KCC가 조선업 관련해서 호황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2차 전지 모멘텀으로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KCC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KCC 실적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단순하게 건축 자재 회사다. 네. 그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뭐 건설 경기만 바라보고 있을 그렇죠. 상황들인데 네. 그게 아니라는 쪽에서 다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2023년도에 역성장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다시 확장세로 나오기 시작하고 올해는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4,700억.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소재 쪽의 대응 능력이 좋아져서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뭐 거의 움직인 게 없네요. 네. 예, 저점에서 요만큼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올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데 선행 PER로 보게 되면 뭐 6.7배, 7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 게다가 PBR 0.5배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 뭔가 모멘텀이 딱 붙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평가는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쪽에서 이런 종목은 올해 그래도 시장이 회복되는 가운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제대로 못 오른 회사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시장에서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네. 보시면서 끌어가시는 것도 뭐 막 이제 종목들 움직이면서 트레이딩하는 것보다 그냥 묵직한 종목 하나씩 이렇게 쭉 끌고 가는 전략들은 또 통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실적이 이렇게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주가도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긴 호흡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얼마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일단
단계별 이제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먼저 안착해야 될 부분들이 약 한 32만 원대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6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 1% 가까운 낙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KCC 기노업으로 살펴보시면서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 26만 5천 원에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잠금 해제해볼 종목은 바로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이 조선의 상승세에서 최근에는 조선 기자재로 그 기세가 좀 넘어온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 오리엔탈 전공 어떠한 기세로 체크해보면 좋을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단연 조선 기자재입니다. 저희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또 충분히 많이 나눴는데 최근에 조선 기자재 지금 흐름이 좀 어떨까요? 네, 일단 먼저 주의드리고 싶은 네. 얘기는 오리엔트 전공 아닙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네. 오리엔트 전공은 그분 관련주. 그러면서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니란 점들. 그리고 오리엔탈은 성과가 분명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선박용 기계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크레인 쪽입니다. 리프팅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점유율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선박에서 될 만한 크레인, 그러니까 배에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두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크레인들 있죠. 네. 그거는 다 오리엔탈 전공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조선 기자재 쪽들은 조선 업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그럴 기조입니다. 거기서 눈길이 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마린 크레인 같은 경우는 어떤 하역할 때 그리고 또 그 물품을 양하역할 때 쓰이는 어떤 기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오프쇼어 크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멋있죠. 이게 뭐냐면은 해양 플랜트에 설치가 됩니다. 해양 플랜트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막 이제 다시 어떤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는 국면들인데 거기서 이제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의 성과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인데 게다가 요즘 또 그린란드라고 또 얘기가 또 많아지고 있죠. 덴마크와 미국과의 관계 쪽에서 막 얘기하는데 미국이 막상 쉐빙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쉐빙선에 장착되는 극저온 크레인도 이 회사가 강점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면은 연결될 수가 있는데 한때 러시아 경제 제재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 쪽으로 납품됐던 게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어떤 분명히 성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리엔탈 전공 국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조선 기자재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흐름으로 주가는 반응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바로 이 LNG 운반선 모멘텀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어떠한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네, 미국이 이제 청구서를 각국에 막 내밀고 있죠. 예, 관세 실으면 우리 LNG사가 네. 예, 그러면 LNG 운반선은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이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 회사가 이제 LNG 화물창의 내부에 탱크를 연결하는 인슐레이션 패널 관련된 쪽에서 거기를 운반하는 크레인 같은 경우는 다 독점적으로 합니다. 이 회사가 유일하게 공급업체입니다. 그렇게 되면 LNG 운반선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LNG 운반선 수주 나와서 국내 업체들이 가져간다 다 내 거 이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쪽과도 상당히 인연이 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과 함께 HD, 현대, 일본, 중국 다 내요. 네, LNG 운반선이 수주가 발주만 나오게 되면은 항상 관심이 가져야 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글로벌 LNG 수요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1의 수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부분 잡아보면 좋을까? 자, 대표님 그럼 이 부분에서 실적은 어떻게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네, 실적은 작년에 돌아섰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LNG 운반선 이제 작년부터도 이제 발주가 나와서 이제 수주가 건조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작년 영업이익이 249억, 한 94%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50억대 중반까지 전망을 하는데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증가하는 수치인데 증가율로 보게 되면은 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적들이 계속 확장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총이 한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2,500억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500억 정도에서 지금 오리엔탈 전공의 실적과 함께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다라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 부각받게 되면 최근에 그래도 지지할 때 잘 지지하고 턴
터닝을 하는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기자재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확실히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어제도 좀 급등을 해서인지 오늘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2%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목표가 얼마 잡아볼까요, 대표님? 네, 지금 자리 한 5,000원대 초반에서 잘 지지를 맞췄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제 다음 쪽으로 레벨업 시도한다. 그러면은 일단 실적도 좋아지는데 뭐 직전 고점 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네. 한쪽에서 6,500원 정도는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800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5,000원 선에서 지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라면 1차 목표가 6,500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800원에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